숙박비 10만 원 주세요. 이순자 할머니의 선택. 일장 증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24평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72세 이순자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시든 잎을 조심스럽게 따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 윤호 공부 뒷바라지 하려면 어머니 계신 이 아파트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박민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난 3개월간 아들 준호 부부가 집에 올 때마다 반복된 말이었다. 학군도 너무 좋고 학원도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살면 윤호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대치동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어머니 아파트는 정말 최고의 위치잖아요. 순자는 8살 손자 윤우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렸다. 주말마다 자신을 찾아와 할머니 사랑해요 라며 안기던 그 따뜻한 품이 좋았다. 윤우는 순자에게 유일한 손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 아파트는 학군이 별로예요. 윤우가 좋은 학교 가려면 여기가 답인 것 같아요. 준호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아들 하나뿐인데 언젠가는 물려줄 집이었다.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알았다. 윤호를 위해서라면 지금 증여하마. 순자의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윤호도 할머니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순자는 20년간 살아온 24평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세를 계산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이 한 달 넘게 걸렸다. 그 과정에서 준호 부부는 매주 찾아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이장 변화. 등기 이전이 완료된 지 2달이 지났다. 순자는 여전히 자신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자신의 아파트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아들 준호의 소유였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어머니 윤우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대치동 학원이 다 비싸서. 그래?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은 좋게 들어요. 영어, 수학, 논술까지 해야 하니까. 순자는 자신의 연금 15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할머니가 조금 보태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나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예전처럼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는 따뜻한 인사 대신 아, 네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주말 방문도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윤우의 학원 스케줄 때문에 잠깐 들르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묵고 가려고 하는데 숙박비 10만 원 주세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뭐라고? 숙박비요. 호텔에서 자면 15만 원은 드는데 10만 원이면 싸게 드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정색을 하고 있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장 깨달음.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년을 살아온 집에서 이제는 숙박비를 내야 한다니. 손자를 위해 증여한 집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순자는 오랜 친구 정숙을 만났다. 순자야, 내가 그 좋은 아파트를 증여했다며? 미쳤구나. 윤호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손자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 정작 너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숙박비를 달라고 한다며? 정숙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은 이미 넘어갔고. 순자야, 변호사 찾아가봐. 증여 취소할 수 있을 거야. 그게 가능해? 모르긴 몰라도 일단 상담은 받아봐야지.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거리로 쫓겨날 수도 있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증여 취소, 부동산 증여 철회. 여러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사장 법률사무소. 강남역 인근의 법률사무소.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하신 이순자 님 맞으시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민수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네, 제가 집을 증여했는데. 순자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손자의 학업을 위해 아파트를 증여한 일, 점점 차가워지는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숙박비를 요구받은 일까지.
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물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조건을 달지는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증여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조항 같은 건 말입니다.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가 완료된 상태라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현저한 배은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은행위요? 네. 쉽게 말해서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심각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할머니 케이스를 보면 증여 후 며느리가 숙박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배은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정말요? 그럼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요? 네. 며느리가 숙박비를 요구한 사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파일 혹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할머니께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또한 증여 취소권은 배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5장 증거 수집. 순자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며느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했다. 숙박비를 요구하는 메시지, 차갑게 대하는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순자는 다음 주말 아들 부부가 방문했을 때 녹음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묵고 갈 건데 숙박비 준비하셨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핸드폰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겼다. 민정아, 이게 내 집인데 왜 숙박비를 내야 하니?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잖아요. 등기도 다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시려면 당연히 비용을 내셔야죠. 그럼 나보고 어디 가서 살라는 거니?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요양원도 있고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든지. 여긴 이제 저희 집이에요. 며느리의 냉정한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6장 법적 대응. 일주일 후 순자는 다시 김민수 변호사를 찾았다. 준비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할머니,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배은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다. 이제 증여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소송이요? 그럼 아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건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할머니의 권리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송을 걸다니. 준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준호야, 엄마가 어쩔 수 없었다. 민정이가 너무 심하잖니. 엄마가 윤우 공부 때문에 줬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나도 윤우 생각해서 준 거야. 그런데 민정이가 나한테 숙박비를 달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 그건. 민정이가 좀 그랬지만 법까지 가는 건. 준호야, 엄마는 갈 곳이 없단다. 20년 산 집에서 쫓겨날 순 없어. 전화는 끊겼다. 7장 법정 공방. 서울중앙지방법원.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맞은편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정이 앉아 있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김민수 변호사가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배은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 이순자 씨는 손자의 교육을 위해 선의로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증여 후 피고 측은 원고에게 숙박비를 요구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증인 진술서까지. 이는 민법 제556조에서 규정한 배은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며 증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증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박비 요구는 단순한 농담이었고 원고는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담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다. 또한 원고는 72세 고령으로 다른 거처를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배은행위입니다. 재판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2차 변론에서는 친구 정숙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순자 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손자를 위해 집을 준 건데 며느리한테 숙박비를 달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3차 변론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순자 할머니는 이 아파트에 2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분이 오시면 할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며느리분이 여기 이제 우리 집이에요 라고 크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8장 판결. 한 달 후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순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겼다. 집을 되찾았다. 이유. 증여 후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숙박비를 요구하고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민법 제556조에서 규정한 배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특히 원고는 72세 고령으로 다른 거처를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며 해당 아파트에 20년간 거주해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배은행위로 인정된다. 며느리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한다. 법정을 나서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집은 되찾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 것 같았다. 9장 화해.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다시 자신의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윤우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할머니. 윤우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윤우야, 어떻게 혼자 왔니?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저 때문에.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윤우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1시간 후 준호가 윤우를 데리러 왔다. 엄마.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정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저도 옆에서 말리지 못했고. 엄마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엄마도 살아야 하잖니. 알아요, 엄마. 앞으로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뵐게요. 윤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렇게 해다오. 윤우는 할머니가 키워줄 테니 학원비 걱정하지 말고.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순자는 여전히 대치동 2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번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자신의 집에서. 윤우는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온다. 아들 준호도 한 달에 2번은 꼭 들른다. 며느리 민정은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않지만 올 때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는 빠뜨리지 않는다. 순자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신의 권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순자는 그 새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2년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지켜가며 살아갈 것이다.